자, 형의 양정입니다. 자, 1번 10년도 경찰 문제인데요. 다음 형법 규정으로 틀린 것을 모두 몇 개인가 했습니다. 법조문 자체도 시험 문제에 참 잘 나와요. 그래서 지금 형의 양정에서 왼쪽 오른쪽을 가보면 전부 다 법조문 얘기잖아요. 그쵸? 그래서 판례만 공부하지 마시고 제가 기본 강의 때 말씀드렸던 법조문도 반드시 숙지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억본을 가만히 보면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강요된 행위에 나와 있죠. 형법 제12조에서 강요된 행위는 형을 면제한다. 이게 맞나요? 강요된 행위는 벌하지 않는 거예요. 책임이 조각되기 때문에 면제한다 틀렸고, 자, 니은은 어떤 지문입니까? 죄의 성립 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 단 법률에 특별한 조항이 있을 때는 예외로 한다. 고의조문이죠. 고의조문 맞습니다. 동그라미. 자, 죄의 이 요소가 되는 위험 발생에 연결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결과로 인해서 벌하지 않는다. 인과관계죠. 연결이니까 인과관계 조문인데 맞나요? 그 결과로 인해서 벌하지 않는다. 맞죠? 동그라미. 자, 결과로 인해서 형이 중한 죄니까 결과적 가중범위죠. 그쵸? 자, 결과적 가중범은 예견할 수 없었을 때에는 벌하지 않는다. 맞습니까? 예견할 수 없을 때에는 중한죄로 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앞에 뭐가 빠졌죠, 그쵸? 그죠? 틀렸어요. 이 부분이 빠졌기 때문에. 그래서 해설도 가보시게 되면 중한죄입니다. 중한죄. 그리고 예견할 수 없을 때에는 예견 가능성이 법조문에 있다는 것이고, 정답은 2번 되겠네요. 자, 문제 2번입니다. 다음 중에서 옳은 것을 골라라. 자, 법원적 문제인데요. 자, 7조 문제입니다. 범죄에 의해서 외국에서 형의 전부 일부의 집행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가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맞아요? 이렇게 안 돼 있어요. 감경 또는 면제한다 이렇게 돼 있는 것이 아니라 필요적 산입이라고 해서 그 집행된 형의 전부 또는 일부에 선고하는 형에 산입한다 이렇게 해야 돼요. 자, 해설 한번 가볼까요? 여기 집행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저 맨 앞에 7조에서 배우겠지만 이것이 유죄 판결이거든요. 외국에 나가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그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 선고하는 형에 산입을 한다. 필요적 산입이에요. 이렇게 법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틀렸고, 자, 내란죄 조문이네요. 내란죄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를 했을 때는 필요적 감면이죠. 맞습니다. 필요적 감면 알아두시고, 내란죄의 자수 조문이 있는데 필요적 감면 조항이 있어요. 자, 범인이 자의로 실행에 착수한 행위를 중지하거나 뭐죠? 중지미수 조문이죠. 중지미수는 필요적 감면입니다. 할 수 있다가 아닙니다. 농하자는 뭐죠? 농하자는 필요적 감경입니다. 감경, 면제가 아니고 필요적 감경한다. 한다. 필요적 감경이라고요. 이것도 틀린 거죠? 정답은 2번. 전부 다 법조문 얘기잖아요. 자, 3번 전문입니다. 다음 중 타당하지 않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자, 경찰 문제입니다. 경찰 문제 같은 경우는 1차, 2차가 있죠. 그래서 10년도에는 1차, 2차 전부 다 이쪽이 나왔습니다. 자, 정당방위 조문이네요. 그쵸? 정도를 초과했을 때는 정황을 봐서 감경 면제할 수 있다. 의무적 감면 맞죠? 그렇죠. 자구행위도 맞죠? 의무적 감면입니다. 자수 조문이네요. 수사 책임 있는 관서에 자수했을 때에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의무적 감면이죠? 맞습니다. 자,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량해서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장량 감경이나 장량 감경. 장량 감경은 말 그대로 장량 감경밖에 없어요. 면제가 없어요. 틀렸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되겠네요. 자, 문제 4번. 의무적 감면 사유는 모두 몇 개인가? 그쵸? 장애, 미수, 농하자 이거 다 나와 있죠. 제가 이거 풀어야 되나? 답은 4번이죠. 4번. 비읍밖에 없죠. 비읍밖에. 정답은 1번이다. 그래서 의무적 장애 미수는 의무적 감경이잖아요. 농하자는 필요적 감경이고, 그 다음에 디귿번은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필요적 산입이고, 중지미수는 필요적 감면이고, 농하자가 이 심신미약자가 개정된 거 아시죠? 심신미약자가 어떻게 개정이 됐어요? 의무적 감경으로 개정이 됐어요. 최근에 올해 말고 요 심신미약자 잘 받으시고 다시 한번 꼭 좀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런 거 틀리면 억울하지 않나요? 자,
5번 문제 필요적 감면 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골라라. 경찰 간부 문제잖아요. 자, 이건 판례를 갖고 낸 것인데 우리 이제 앞에 것은 전부 다 뭐였어요? 전부 다 형법 조문 관련된 거죠. 그렇죠? 4번까지는 전부 다 형법 조문 관련된 것인데 5번부터 이제 판례 관련해서 나옵니다. 강간나려고 폭행하였는데 친해지면 사건 아시죠? 중지미수를 인정했죠? 그렇죠? 중지미수는 효과가 어떻게 됩니까? 필요적 감면이죠. 필요적 감면. 맞네? 정답 1번입니다. 2번에 발각이 두려워서 그랬다는 걸 보니까 이건 장애미수 얘기네요. 장애미수는 임의적 감경이죠. 그쵸? 자, 4번을 보면 치사량이 달하지 못했다니까 이건 뭐죠? 불록미수가 되죠. 불록미수. 불록미수는 임의적 감면이에요. 필요적이 아니고. 살인범이 자수했다. 자수는 뭐죠? 자수는 임의적 감면이에요. 임의적 감면. 그래서 지금 필요적 감면 사유를 골라라 1번입니다. 자, 6번 문제 임의적 감면 사유로만 골라라 그랬네. 답은 1번 되겠습니다. 나머지 보시고요. 자, 가백의 임의적 감면 사유가 존재하는 것은 역시 판례 문제입니다. 그렇죠? 1번 볼게요. 곡괭이 자리를 마구 휘둘렀다. 뭐였습니까? 과잉방이죠? 과잉방에는 뭐였나요? 효과가? 임의적 감면 맞죠? 답은 1번이겠네요. 2번에 친해지면 사건, 중지미수 얘기죠? 중지미수는 필요적 감면이라 그랬어요. 자, 통화위조죄 나왔네요. 통화위조죄 같은 경우에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했을 때에는 뭐가 있다? 필요적 감면입니다. 필요적 감면. 그 다음에 이건 방조죄가 되죠? 승용차를 제공해 주었다고 했을 때 방조범은 뭐죠? 방조범은 필요적 감경이에요. 필요적 감경. 됐어요? 다 숙지하셔야 돼요. 경찰 문제에 나왔는데 이것은 경찰 문제 처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런 스타일은 그 2000년도 중반에 2000년도 초 중반에 그 법원행정고시에서 처음 나오기 시작했죠. 법원행정고시 처음 나오기 시작하다가 10년이 지나서 이제 일반 경찰 시험에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자, 8번 가볼게요. 경찰 간법 문제인데 임의적 감면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골라라. 경합범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에 대해서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 임의적 감면 조항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경합범 조문 봤죠? 기본 강의 때. 자, 2번을 보니까 결과 발생이 불가능하다. 중지미수 얘기죠? 안 적어도 되죠? 사기죄로 외국에서 형의 전부를 집행받았을 때 7조 얘기죠? 필요적 산입이라고 했습니다. 무고한 사람이 무고죄이긴 해요. 그 무고한 사건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수사기관에 자수했을 때에는 필요적 감면 조항이 있습니다. 필요적 감면 조항. 그래서 지금 임의적 감면사에 해당하지 않는 걸 골라라. 다 임의적 감면인데 요 3번하고 4번이 임의적 감면이 아니죠. 왜 답이 두 개일까요? 요 3번에 해당하는 7조가 최근에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요 부분이 개정을 반영해서 답이 두 가지가 된 것입니다. 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런 스타일을 빨리 익히셔야 되고 이런 스타일이 출제가 되니까 공부를 이런 식으로 해야 되겠다는 것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문제집을 풀어보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이제 자수 한번 가볼게요. 자수도 출제가 잘 돼요. 자수는 또 형사법하고 또 겹칩니다. 그래서 형법 시간에 제대로 들어두게 되면 형사법에 대해서는 거의 공부할 게 별로 없죠. 자, 1번 가보겠습니다. 다음 중 적절하지 아니한 것을 골라라. 1번 가보면 적용 법조문과 법정형이 달라지게 되었다는 것은 자수가 안 돼요. 자, 발각이 되었다 할지라도 자발적으로 자신의 범죄 사실을 신고했을 때는 자수로 보아야 한다. 맞죠? 그러니까 자수라고 하는 것은 발각 전후를 불문합니다. 체포가 되기 전에 자수만 하면 자수를 인정해 주죠. 3번을 가보시면 자복 나왔네요. 자수나 자복은 전부 다 뭐예요? 임의적 감면입니다. 필요적이 아니라 3번이 틀렸습니다. 4번을 보면 자진 출석하여서 처음 조사를 받다가 돈을 차용했을 뿐이라고 범죄 사실을 부인하였다. 1차 때. 자, 2회 조사를 받으면서 비로소 업무 관련해서 돈을 수사했다고 자백했다라고 했을 때 자수라고 볼 수가 없죠. 그렇죠? 자, 10번 갑니다. 다음 중에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또 나왔네. 그렇죠? 법조문과 법정이 달라지게 되었을 땐 자수가 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동그라미. 자수서를 제출하지도 아니하고 범죄 사실을 부인하였다면 부인했다 나와 있잖아요. 이 자수인가? 자수가 아니지.
다음 조사에 응했다는 거죠. 이것은 자발적이 아니죠. 자발적으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수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자, 수계 중에서 일부에 대해서만 자수했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자수효력이 미칩니다. 절도 강도를 했는데 절도만 자수했다? 절도에 대해서만 미치는 거죠. 동그라미. 검찰에 출석을 해서 범죄 사실을 사실대로 진술하였다면 자수 감경을 할 수가 있죠. 그렇죠? 법원에서 부인을 하였다. 자수라고 하는 것은 수사기관에서 하는 것이지 법정에서 자수하는 것이 아닙니다. 법 좀 읽어보세요. 법 좀 읽어보시면 수사기관에 대해서 자수했을 때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경찰이나 검찰 가서 자수하는 거지 법원에 가서 자수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리고 자수라고 하는 것은 빠꾸가 없어요. 그냥 바로 효력이 인정되면 그 뒤에 헛소리를 했다 하더라도 자수 효력이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정답은요. 3번 되겠습니다. 자, 문제 11번입니다. 다음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자, 그래요. 체포되기 전에만 자수하면 자수가 되죠. 2번 수사기관에 자발적으로 출석하였는데 범죄 사실을 부인했대요. 이거 앞에서 했지? 부인했죠. 구속까지 된 상태에서 비로소 시인했다고 했을 때 이게 자수인가? 자수가 아닌 거죠. 맞습니다. 검찰에 자수서를 제출하였고 범행을 자백하였다면 자수효력이 인정되죠. 그 후에 나중에 빠꾸 부인했다 할지라도 빠꾸 후진 없다고요. 자수라고 볼 수가 있죠. 없다 틀렸네. 정답은 3번. 의무적 감면했기 때문에 의무사항이죠. 그래서 자수감경을 해주지 아니하였다 해서 위법인 것은 아니다. 맞습니다. 자, 12번입니다. 다음 중 틀린 것을 골라라. 자, 수사 과정이 아닌 그 후의 재판 과정에서 범죄 사실을 시인했다 하더라도 자수가 성립하지 않는다. 맞죠? 그쵸? 자수라고 하는 것은 수사 과정에서 자수하는 것이 자수인 것이기 때문에 자수라고 하는 것은 방법의 제한이 없기 때문에 제3자를 통해서 할 수 있고요. 자, 2번 풀었습니다. 자수서를 제출도 하지 아니하였고 처음엔 부인했다고 했잖아요. 수사기관에서 부인하였기 때문에 자수가 되지 않는 거죠. 그 후 구속이 되자 이제 마음이 바뀌어서 시인하였다면 이걸 자수라고 인정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요. 그쵸? 답은 3번 되겠네요. 그래요. 체포되기 전에 자발적으로 자수를 하게 되면 자수라고 보아야 됩니다. 맞고. 13번 갑니다. 다음 중 틀린 것을 골라라 그랬네요. 일단 자수가 성립을 하였다면 그 자수 요력은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빠꾸 후진 없다 그랬습니다. 그 번복해서 부인했다 할지라도 빠꾸 후진 없다고요. 자수 요력이 소멸되지는 않습니다. 틀렸네요. 범인이 자기 범행으로서 범죄성 요건을 갖춘 객관적 사실을 자발적으로 신고하여 처벌에 맡기는 것으로 족하다는 거죠. 족하다. 틀렸습니다. 완전한 범죄 행위라고까지 적극적으로 인식함을 요하지 않아요. 그렇게까지 요하지 않습니다. 자, 추궁에 의한 것은 자수가 아니죠. 자발성이 없기 때문에 동그라미. 다음 수계에 일부 자진 신고하였다면 그 부분에 한해서만 그 자수한 부분에 대해서만 자수력이 미친다. 맞죠? 동그라미 치시고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형이 양정이 끝났고 다음 페이지 한번 가볼게요. 자, 누범 볼게요. 자, 누범은 문제가 몇 개 안 되죠. 그렇죠? 6문항밖에 안 되는데 거의 대부분이 법원직 시험이 많아요. 법원직 시험이 많고 경찰 같은 경우는 기껏해 한 문제 정도. 왜 그나마 법원직이 많을까요? 법원에서 하는 것이 다 형의 양정, 그 다음에 뭡니까? 집행유예, 선고유예, 누범 이쪽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기네 업무와 관련된 것이 많아서 법원직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거예요. 경찰에서 출제가 많이 되는 것은 경찰 관련된 것이 제일 출제가 많이 되겠죠. 그렇죠? 어쨌든 시험 범위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누범도 좀 해보겠습니다. 다음 중에서 옳은 것은 골라라 그랬네요. 자, 특별 사면 같은 경우는 특별 사면을 받아냈다 할지라도 형 선고 자체는 유효하기 때문에 누범 전과자가 됩니다. 누범이 되지 않는다. 틀렸네요. 일반 사면은 누범이 되죠. 자, 상습법 나왔네요. 자, 누범 가중 요건에 해당하는 전과가 있다 하더라도 누범 가중을 해서는 안 된다. 아니죠. 상습범이라 할지라도 특가법에 따라서 누범 전과에 해당하는 전과가 있다고 하면 별도로 경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누범 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누범 가중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안 된다. 틀렸네요. 누범인 것이 발각됐을 때에는 형 집행을 종료한 경우에도 그 선고형을 통산해서 다시 형을 정할 수가 있다? 안 돼요. 정할 수가 없습니다. 밑에 해설 가볼까요? 여기 나와 있죠. 3번. 이 3번에 있는 65, 36조도 출제가 잘 됩니다. 읽어볼게요.
판결 선고 후 누범인 것이 발각되었을 때는 그 선고형을 통산해서 다시 형을 정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 끊고 단 선관형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았을 때는 예외로 한다. 아시겠죠? 이 단서가 출제가 잘 됩니다. 봐두시고요. 자, 이건 기본 강의 때 있죠? 누범 전과는 자백만으로도 인정될 수가 있다. 맞습니다. 이게 한번 출제가 되었는데 그게 법원행정고시에 나온 거예요. 경찰 시험이 아니고. 자, 3년의 누범 기간 내에 착수가 있었다고 하면 누범으로 처벌할 수가 있죠. 이 누범 시효 기간이잖아요. 틀렸네요. 자, 문제 2번입니다. 다음 중 적절하지 못한 것을 골라라. 자, 금고 이상형을 받은 자가 특별사면, 아까 말씀드렸죠, 위에서. 특별사면 같은 경우는 누범 가중처벌 사유가 된다. 특별사면을 받았다 할지라도 형 선고 효력이 상실되진 않기 때문에. 자,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을 때는 누범으로 처벌할 수가 없다. 맞죠? 누범행은 그 집행의 장기만을 2배로 가중하여 처벌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단기까지 가중하는 것은 누범이 아니다. 맞죠? 형법상은 그래요. 자, 4번 보시게 되면 자, 경합범 가중을 한 다음에 누범 가중을 한다. 맞습니까? 각특, 누법, 경작 그랬잖아요. 그렇죠? 각특, 누법, 경 하니까 누범이 먼저 와 있죠? 누범이 먼저 와 있고 그 다음에 뭘 하는 거예요? 경합범 가중을 하는 거죠. 각특, 누법, 경, 작 56제 나와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순서가 바뀌었어요. 이거 바뀌었다고. 그래서 답이 4번입니다. 기본 강의 때 다 암기하는 방법 가르쳐드렸잖아요. 자, 3번 다음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벌금형이 선택되었을 때 누범이 안 돼요. 누범은 금고 이상이 나와야 돼요. 자, 맞고 특별사면 아까 말씀드렸죠? 특별사면은 개별적 효력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징역형에 대해서 선고율이 상실되었다 할지라도 추징에 대해서까지 형성 선고 효력이 상실되지는 않습니다. 개별적 효력이기 때문에 추징은 당한다는 거죠. 다음 누범 시효는 5년이 아니고 3년입니다. 5년 틀렸습니다. 정답은 3번 되겠네요. 또 나왔다. 특별사면은 가중 사유가 된다. 그렇죠? 누범 가중 사유가 됩니다. 가석방 기간 중자죠. 중에는 누범 가중 사유가 되지를 않는다. 맞죠? 형 선고 후 또는 면제받은 후 3년 내에 했기 때문에 중일 때는 해당하지가 않습니다. 자, 4번 다음 설명 중에서 옳은 것을 골라라 했네요. 그래, 장기 2배까지 가져간다고요. 단기는 아니고요. 형법상 특별법이 아니고요. 특별법에는 단기까지 가져가는데 형법상으로는 장기밖에 안 돼요. 동그라미. 자, 특별 사면으로 인해서 3년 내에 다시 죄를 범하게 되면 누범 가중 처벌이 가능하다. 앞에 설명드렸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벌금을 선택했을 땐 누범 가중 사유가 안 됩니다. 금고 이상이 나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틀렸죠? 상습범 중에 일부가 기간 내에 있고 나머지가 경과한 후에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습범 포괄일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전부에 대해서 누범 가중이 되는 것입니다. 왜요? 포괄일제라서. 자, 선관형의 집행을 이미 종료하였다 하더라도 다시 형을 정할 수는 없다. 발각되었을 때 이거 했죠? 제가 이거 조심하라 그랬잖아요. 밑에 요 미음번 65조 36조 출제가 잘 된다고요. 자, 다시 한번 볼게요. 판결 선고 후 누범인 것이 발각되었을 때는 그 선관형을 통산해서 다시 정할 수가 있는데 끊고 형 집행 종료나 면제됐을 때는 예외로 한다. 이 조문이 출제가 잘 된다니까요. 아시겠죠? 3번입니다. 좀 옳은 것은 하나, 두 개. 요게 리을 틀렸고 누범 가중하는 것은 적법합니다. 이게 틀렸네요. 여기 틀렸어요. 그 다음에 미음별이 맞죠? 하나, 둘, 세 가지. 답 3번입니다. 자, 문제 5번.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경찰 간부 문제입니다. 금고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법정형이 아니고 선고형이죠. 선고형. 틀렸습니다. 가석방 중일 때는 누범 가중이 안 돼요. 특별 사면일 때는 누범 가중이 되고요. 일반 사면일 때는 누범 가중이 안 됩니다. 그쵸? 다 설명드렸습니다. 기본 강의 때. 자, 6번입니다. 다음 중에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했네요. 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를 받아 집행종료 면제받은 후 3년 내에 역시 또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후범을 점했을 때는 누범을 가중 처벌된다. 그럼 법조문 얘기죠. 맞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죄에 대해서 누범 가중 처벌 조항이 되질 않아요. 1번 다시 한번 읽어봐. 그렇죠? 받은 후 3년 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중일 때는 안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라 하는 것은 3년 기간 내에 실행의 기수가 아니고 착수입니다. 착수. 이거 틀렸고. 그 다음에 형법상에는 뭐다? 형법상에는 장기만 되는 것이지 단기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가 옳은 것을 골라라 했기 때문에 2번, 2번이네요. 됐죠? 여기까지 합니다.